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웹드는 NHN 엔터테인먼트가 보유 중인 자사 주식 679만 5,143주 전량을 주당 3만 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멜파스는 중국 내 반도체 합작법인 설립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재답변을 통해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이라며 협상이 종결되는 즉시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내화는 포스코에 1,554억 1,100만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1.34%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매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 리포트부터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먼저 볼 곳은 IBK 투자증권입니다. 단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이연된 불확실성에 주의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글로벌 정책 공조와 각국의 부양책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선호가 공존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브렉시트 우려는 완화됐고 국내 증시는 정부의 추경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연된 불확실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브렉시트는 정치적인 리스크로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 정책 공조의 균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지수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변동성이 큰 재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주를 중심으로 2분기와 3분기 실적 호전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비중 확대를 공고했습니다. LIG 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안정을 찾아가는 시장 상황 하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을 내놨습니다. 브렉시트가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은 일단 현 시점에서는 틀린 것으로 판명됐죠. 이에 따라 브렉시트로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희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경제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브렉시트 문제는 최소 2년은 유지될 잠재적인 악재입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최악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7월 국내 증시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업종인 에너지, 화학, 반도체 등에 관심을 집중하라는 전략이고요. 또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엔화 광세, 또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서 내놓은 대책의 동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인 여행과 유통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리스크 지표인 은행업종 지수에 집중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연초 급락 이후 반등했던 은행주가 브렉시트 발생으로 다시 부진합니다. 은행주의 부진은 저금리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저금리라는 것도 결국은 더딘 경기 회복에 기인합니다. 지금은 유가보다는 경기 관련 지표 움직임에 더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은행업종의 경기 회복 가능성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가를 리스크 지표로서 인식하고 대응했듯이 은행업종 지수 움직임을 시장을 보는 가늠자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 통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지난 시간 추천주로 주셨던 디지털 옵틱이 수익이 많이 나서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 다시 AS 해주시고요. 또 오늘 어떻게 장 대응 전략 짜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폭풍 같은 시기는 이제 지나갔죠. 근데 항상 얘기했듯이 금융 이벤트는 저가 매수의 기회였던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패턴대로 움직입니다. 똑같은 반복된 패턴 속에서 울고 웃는 사람이 나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이라고 하죠.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웃고 웃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또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미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300번, 8,30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존스부터 볼게요. 저희가 얘기했던 18,0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죠. 이렇게 18,000포인트. 어느새 18,000포인트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저항대랑 윗골이 살짝 나왔죠. 어제 또, 미국은 또 휴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18,000포인트를, 뛰어넘지 않을까. 이쪽 매물을 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빵 떨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고가 라인 쪽으로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떨기만 했던 시장은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주식은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죠. 항상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자기 집이라는 건 가치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금융위기 때 이 블랙시트 아무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잔바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도 이제 18,0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이제 5,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일을 한번 볼게요. 독일은 어제 조금 빠졌네요. 살짝 쉬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단계 9,647포인트 요 라인까지 한 번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싶네요. 자, 금값 볼게요. 안정자산. 자, 영남없이 많이 올랐네요. 09년에 지수가 급등을 할 때 금값 역시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장세였었습니다. 지금 패턴을 보면 08년, 09년 치고 올라갔을 때 이 모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하반기 때는 집중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시장이 나쁜 부분보다는 좋은 스탠스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유를 한번 볼게요. 자, 한유 어때요? 1146원까지 와 있네요. 자, 살짝 밀리더라도 요 라인 1135원까지는 열어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한번 볼게요. 자, 유가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유가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09년, 10년 유가 포인트하고 지금의 현 시점의 유가 포인트와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자, 올해 하반기는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네요.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어느새 2,000포인트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없이 떨어지기만 했던 블랙시트도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1900포인트 밑에 이 라인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은 무조건 땡큐 하고 받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 1900포인트 밑에 1800 사이에는 기관들이 매수 물량이 엄청 거세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머릿속에 저장을 시켜보세요. 아예 그냥 1900 밑에는 무조건 매수 존이다. 그 이유는 이쪽 라인에는 기관들이 엄청 많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1900포인트도 역시 여기서 기관들이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뭐냐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50포인트 요 라인이 주도주 추려할 수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0 머리가 3개나인 자리입니다. 자, 여기를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주도주가 꼭 나와야 된다.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는 주도주 장세예요. 주도주 어떤 종목군들이 튀어나오는지 주도주를 잘 살펴봐서 큰 농사를 질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탑 보도록 할게요. 자, 코탑 어때요? 코탑도 700포인트 박스권 상단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라인 가장 중요한 라인이 700포인트 700포인트도 역시 뛰어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라인도 뛰어넘으면 다시 한번 큰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반기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는다면 정말 좋은 시장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습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가 때는 어때요?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될 시장이다. 왜냐? 눈으로 확인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 체결가 코스피는 마이너스 2포인트, 그 다음에 코탁은 0.97포인트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장전 시장 전에 많이 들어오는 호가가
많이 접수되는 종목들 볼게요. 자, 키스톤 글로벌 뉴스 나왔죠. 그 다음에 수산, 우리 기도투자, 그 다음 보성파워텍, 큐캐피탈, 하이소니, 그 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 웨이포트, 우원개발 이쪽으로 조금 매기가 들어오네요. 정다운, AMP, 신성통상 이쪽으로 매기가 살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렉스트비티 이쪽도 들어오네요. 자, 크라운제가 광림. 자, 이번 주는 반기문 총장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어제 시그널을 내보였듯이 보성파워텍, 이리아, 그 다음에 성문전자, 자, 큐캐피탈 이쪽으로 좀 매기가 붙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기문 테마 쪽으로 매기가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저가 메리트에 있는 종목 한창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테마주도 같아도 위쪽보다는 밑에 있는 종목들이 더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포인트를 잡고 싶네요. 자, 오늘 한창 매수 관점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래곤플라이. 자, 드래곤플라이 이쪽 종목도 좋습니다. VR 테마로 엮여서 지금 어제 큰 시세를 냈었죠. 이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권에서 잡아야 돼요.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제 종목 아시겠지만 급등하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확 잡으면 안 돼요. 안 사면 본전이다 생각하고 밑에 마이너스권에서 들어오면 살살살 종가까지 끌어당기는 그런 투자 전략을 잡으면 됩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그 다음에 네이처셀까지 오늘 추천드리고 드리고 싶네요. 자, 네이처셀은 바닥을 정말 에너지를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보합 구간에서 출발하게 되면 매수 권역들을 잡아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 반기문 테마로 이번 주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드래곤플라이, 자, VR 관련주로서 어제 시세를 한번 냈었죠. 그 다음에 네이처셀, 이렇게 세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매수 권역을 잡으신다면 순세 시장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쭉 끌고 가는 스탠스 유효해 보입니다. 이 세 종목 이번 주에 한번 또 대응을 해보는 추천 종목을 내세우고 싶네요. 자, 어쨌든 주식시장 매번 연기죠. 잔바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장마철이죠. 비도 조만간 그칩니다. 햇빛이 쨍쨍하게 올려칩니다. 어느새 그랬듯이 주식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과 똑같다. 이 순응하지 않으면, 시장과 순응하지 않으면, 역행을 하면 큰 화를 입는다. 흘러가는 대로 주식시장을 몸에 맞추자 이렇게 순응하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어느 시장이든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투자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자, 길을 한번 간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구 멘토였습니다. 예, 주식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 주식은 회귀 본능이 있다라는 말씀이 귀에 또 남습니다. 이렇게 S&플러스 김영구 멘토님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식 챔피언 클릭하셔도 되고요. 전화로도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1644-664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 개장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각 동시호가 특징주 눈에 띄시는 것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보니까는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6월 23일날 굉장히 좀 급등을 한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이 나왔거든요. 물론 뭐 가격대가 사실은 뭐 세 자릿수라 이렇게 잡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엄연히 좀 상장되어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우리 기술도 그렇고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보입니다. 뭐 가격 조정 구간이 굉장히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는 이 회사가 국내 이제 반도체 장비나 설비 관련 제품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창투
아파트 회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지원을 하고 창업투자조합의 어떤 결성이나 관리 그리고 성장 지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벤처산업 전반과 관련된 투자 사업을 하고 있구나, 영위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좀 소폭 눌림을 받고 사실은 지지선, 그러니까 10일 지지선이 좀 붕괴되고 5일선이 또 11선 밑으로 내려가는 뭐 단기 데드크로스가 좀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오늘 여기서 호가대로 또는 전량대로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뭐 시세는 다시 좀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좀 기술적인 접근으로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6월 23일 날 움직였던 주가 또는 6월 22일, 23일 움직였던 이 이틀간의 주가에서 좀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틀 동안 22일은 종가 뭐 상한가로 끝났고, 23일 같은 경우에는 고가 23%, 종가는 마이너스 7%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24일 날 꼬리를 좀 달았고, 25일 날, 27일 날, 그리고 27일 날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전날 봉에 대한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28일 날 보면은 또 10%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눌림목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730원대, 40원대, 50원대에서는 이게 좀 받쳐서 사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는 좀 슬슬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고요. 이게 지금 시간으로 68만여 주 예상 체결가가 3.4%, 5%, 뭐 777원, 778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 적어도 800원은 좀 해놔야 결국에는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800원을 찍고 지지를 하고 800원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아마 차익 실현으로 해서 또다시 750원대, 30원대까지 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던 때에 비해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면 제 거래량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반등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지지선을 좀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지지선은 뭐 한 700원 정도 잡으시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마이너스 한 8% 좀 안 되게 한 7, 8%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큐캐피탈인데요. 큐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비슷한 맥락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큐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신기술 투자 융자, 뭐 리스, 팩토리, 그다음에 지급 보증, 기업 구조 조정 뭐 이런 것들. 과거에는 이제 TG벤처에서 큐캐피탈 파트너스로 04년 3월 달에 바뀌었는데, 이게 최대 주주를 보면은 주식회사 지엔코가 있고요. 외에 이제 몇 개 회사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지엔코하고 K팻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보면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앞서 우리기술투자하고 마찬가지겠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최근에 신기술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명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앞서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고 이 큐캐피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벤처캐피탈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슬슬 움직임들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이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를 받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도 우리 기술 투자는 굉장히 비슷해요. 보면 뭐 5월 31일 올랐다가 6월 1, 2, 뭐 6월 1 초반 조정 받았다가, 그리고 다시 거래량 터뜨렸다가 조정, 다시 거래량 터뜨렸다가 조정, 그리고 그 다음엔 계속 우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냐면, 이게 보면은 지금 5일선, 11선 붕괴 안 시키고 계속 우상향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순한 트레이딩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11선 붕괴 시에는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들고 가시는 게 맞겠죠.
대신에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눌림이라든지 11선 눌림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샀다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긴 해요. 그래서 가격 조정 또는 눌림목 이용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오늘도 좀 급등이 슬 나오는 얘기함이 좀 듭니다. 시간으로 이게 13만 6천여 주 되어 있고 예상치 효과가 뭐 9.8%, 뭐 호가 한호가 밑에는 7.7%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뭐 7, 8%에서 시작을 한다면 오늘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권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날에는 좀 관망하셨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좀 이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물리면 이게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절하기도 매도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좀 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이제 케이스톤 글로벌입니다. 이게 키컴퍼니라는 회사 지분의 25% 인수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좀 나왔어요. 보면은 이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엔터테인먼트사인 키위컴퍼니의 주식 7만 5천 주를 200억에 인수키로 했다라고 4일 공시를 했고요. 양수 후에 지분율은 25% 규모. 그리고 키스톤 글로벌이 120억 1,500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또 공시를 했습니다. 신주 발행 주식수는 1,500만 주. 이 부분을 보면 뭐 키컴퍼니 인수 그다음에 200억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공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3자 배정에 대한 뭐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오늘 키스톤 글로벌이 또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시간으로 230여만여 주 정도 되고 지금 예상치 효과가 15%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일선, 11선 붕괴 안 시켰기 때문에 5일 눌림이라든지 10일 눌림목에서는 단기 공략해볼 수 있다.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붕괴되지 않았던 지지선인 11선을 붕괴시킨다면은 당연히 손절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8분이고요. 이제 개장을 약 1분 30초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대응하기에 앞서서 체크 포인트를 둬야 한다면 어디다가 중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까? 네, 역시나 이제 시장이 좀 많이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회복 추세가 굉장히 좀 빨리 올라왔고 있는데 유럽이 좀 쉬었어요. 미국은 휴장이었고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이제 어제 좀 강보합 수준에서는 슬슬 이제 강도가 약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지수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이 얼마만큼 좀 사줄 수 있는지는 지금은 일단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 특히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주의를 하시고 지금 보면 뭐 업종별로는 실적 시즌 다 왔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특히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면 이제 IT 반도체 장비들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선반영 됐어요. 그럼 그 외에 또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뭐 IT라든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제일 좀 눈에 들어오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7월 5일 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현재 출발 분위기 보니까 코스피는 소폭 하락으로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할 것도 같은데요. 장 분위기 분석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야겠죠. 샘플러스의 김용구 멘토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출발 상황 어떤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봐주십시오. 네, 자, 오늘 분위기가 아침에 살짝 이제 보합선까지 올라왔네요. 자, 오늘은 포인트는 삼성전자에 있죠. 7월 7일 날 수석 발표가 있죠. 삼성전자로 살짝 매기가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현대차도 살짝 소폭의 마이너스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자동차 부품 타이어 쪽, 한국 타이어 월드 쪽으로 매기가 아침에 살짝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IT 쪽도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지지부진하게 출발을 시작하네요. 자, 오늘 타이어 관련주들 살짝 이렇게 강보합성에서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제철, 철강 쪽도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네요. 자, 현대 비엔지스 이 종목에 플러스 한 2포인트대, 3포인트대 움직임이 포착이 되네요. 자, 정의조 어제 SK 이노베이션 쪽도 많이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줬었죠. 오늘도 역시 호가는 나쁘지 않다. 금호소비 쪽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조선주 요즘 저 바닥 쪽에서 있죠. 움직임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건설주 오늘 소폭의 마이너스 출발, 업종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포착이 되네요. 자, 오늘 두산 인프라코와 두산 엔진 세게 들어옵니다. 자, 시가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두산 인프라코와 플러스 3%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두산 인프라코와 살짝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 금융주, 은행주들도 소폭 마이너스 출발, 증권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장에 눈에 띄는 종목은 두 종목이네요. 두산 인프라코와 3%대 강세, 그 다음에 두산 엔진 13%대 이렇게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네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대선테 맞은 보성파워텍, 자, 보성파워텍, 그 다음에 제이시언, 그 다음에 이리아, 이쪽 쪽으로 매기가 강하게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테마 위주로 이렇게 붙는 모습, 유해 보입니다. 오늘 또 시장은 테마 쪽으로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자, 엠벤처 투자, 자, 노스웰, 제이시언, 그 다음에 대경기계, 우리 투자, 대경기계, 우리 기술투자, 오송버스 이쪽으로 매기가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쌍방울 역시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포인트는, 오늘 내일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잘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움직임을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네요. 이제 디데일이 다가왔네요. 자, 이쪽 포인트 잘 보고 IT 쪽도 오늘 좀 약하네요. LG노텍, 삼성전기, 그다음 LG 디스플레이어, LG전자 이쪽도 약보합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자, 그래도 삼성전자 플러스 2,000원 0.27 쪽에서 올라오겠네요. 자, 오늘 철강 쪽도 세네요. 자, 철강 쪽 현대 비엔지스틸 플러스 5포인트 정도 움직임이 있고, 현대제철, 그 다음에 포스코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코스닥 이쪽이 더 세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스톤글로벌은 20%대, 그 다음에 시젠, 그 다음에 큐캐피탈, 그 다음에 가블메탈, 쌍방울, 금양, 엘컴텍, 동양물산 이쪽으로 매기가 강하게 들어오네요. 자, 키스톤글로벌 제3자 유상증자의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세게 움직임이 포착이 되네요. 21%, 그 다음에 시젠 15%, 그 다음에 두산 엔진 이쪽에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2,000포인트를 앞두고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침에 개장은 96억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네요. 자, 그다음 외국인 기관 마이너스 89억, 마이너스 61억 양매도가 진행이 되네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78억 매수, 외국인 기관 28억 소폭 매도가 일어나네요. 자, 선물은 260억, 260억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 개인 157억 매수가 들어오네요. 기관 344억 매도가 이렇게 연출이 되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테마주 위주로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특히 반기문 테마 쪽 움직임이 포착이 되네요. 그 다음에 투비소프트 이쪽 네이처셀, 드래곤프라이 아침에 추천드렸던 종목 1.79, 한 2%대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처셀도 1%대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네요. 자, ADT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매기가 또 많이 붙네요. 자, 오늘은 키스톤글로벌 시젠, 두산엔진, 큐캐피탈, 대경기계, 자연과환경,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관련주들이 시세를 확연히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쪽 오늘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드래곤플라이, 그 다음에 투비소프트 이쪽도 매기가 많이 들어오고, 가블메탈 이쪽도 매기가 세게 들어오네요. 자, 이슈는 반기문 테마 쪽으로 오늘도 역시 매기가 들어오고, 자, 대형주는 SK 이노베이션 1.36포인트 강하게 매기가 들어오네요. 자, 그 중에서 철강주에서 현대 비엔지스틸 이쪽도 매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연출하네요. 자, 현대 비엔지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네요. 아직 매수의 관점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1,000원 위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사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인프와 오늘 특징주는 두산 관련주네요. 두산인프라코와
두산 엔진 쪽으로 매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 제약주는 유효제약 쪽으로 이렇게 톡톡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그 나머지는 호강 상태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하이닉스도 어제 시세를 좀 많이 냈죠. 오늘은 약간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하이닉스도 자리가 좋죠. 자, 자리 잡고 위쪽 방향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드 관련주 또 쌍용 정보통신이 아침에 톡톡 들어오고 있네요. 자, 4%대 탁탁 치고 올라오네요. 자, 이제 이 사드 관련 테마주도 몇 개 있죠. 자,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네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강하게 쌍용 정보통신도 매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하이손이 상 들어갔고 CGN ADT 테크놀로지, 시그네틱스 ADT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매기가 붙네요. 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청담 너니 역시 강하게 붙어 있네요. 자, 청담 너니는 21,000원 신고가 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오늘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 다음에 S에너지 이쪽으로 조금 매기가 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코스닥 업종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자연과 환경, 그 다음에 이동스 이쪽으로 강보합 출발되네요. 컴퓨터 스케임주 역시 마찬가지고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자, 하나케미칼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들어오네요. 자, 강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오늘은 포인트는 뭐냐면 오전 9시 30분까지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얼마나 되냐. 개인들이 매수가 되면 외국인 기관이 사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개인들 수급을 잘 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툭툭 치고 올라오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TXM 미디어, 인지디플레이, 그 다음에 덕양산업, 내셔셀, 후성, 그 다음에 쌍방울, 그 다음에 인프라웨어 이쪽으로 또 매기가 붙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오늘 또 테마 쪽으로 매기가 쏠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쪽 포인트를 잘 보시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내일까지는 잘 체크해 봐야 된다. 라고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강한 종목은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가벼운 종목들로 매기가 붙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투비소프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투비소프트도 관심 있게 보시면 순대 시장 공략하는 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신성 솔라에너지도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한 2%대 이렇게 움직임이 포착이 되네요. 자,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쌍용 정보통신 오늘 좀 세게 아침에 시가에 들어오고 있네요. 자, 사드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자, 8%대 금방 얘기를 드렸더니 금방 전에 4%대인데 지금 8%대네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또 매기가 강하게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잘 보면서 체크를 하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네요. 자, 네이버 쪽으로도 매기가 살짝 좀 들어오네요. 네이버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언제든지 75,000원짜리까지 올라왔네요. 3%대 강한 시세를 내고 있네요. 자, LG화학도 한번 보게요. LG화학도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네요. 저점을 자꾸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한금융 쪽도 살짝 매수가 들어오네요. 자, 고려해운도 역시 강하게 쓰고 있네요. 자,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네요. 금호석유 정유주 쪽으로도 매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OL도 강하게 1.75%대 출발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강하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KB금융, 그 다음 풍산, 자, 현대로템 이쪽으로도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현대로템도 세게 들어오네요. 자, 매기가 아침에 세게 들어오고 현대제철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거침없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한세실업, 그 다음에 우리은행 이쪽으로도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자, 이쪽으로도 세게 고점에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전기 테마 쪽으로 관심 있게 보고 더블메탈 이렇게 단기분 테마주 이번 주에 이슈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해서 공략하는 순대시장 공략하는 자릿대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는 2,000포인트를 놔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침에 살짝 마이너스 0.42, 그 다음에 코스닥은 플러스 1포인트 이렇게 강보합, 약보합에서 출발을 시작했네요. 하지만 오전장은 흐리멍텅하더라도 오후장에는 조금씩 매기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개인들이 아침에 많이 붙네요. 195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네요. 자, 이 틈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121억, 170억 매도, 그 다음에 코스닥은 174억 매수, 66억, 56억 매도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아침에 세게 들어오는 것들, 인지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채워서 올라오네요. 자, 시세가 다 붙네요, 있죠? 아까 얘기 드렸던 쌍용 정보통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기가 심상치 않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사드 관련해서 고점 잡고 8%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5% 됐대요. 자, 따라 붙지 말고 이거는 오후장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가볼메탈, 그 다음에 드래곤플라이 쪽으로도 매기가 붙네요.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스위스타 로켓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올렸네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종목이다. 좀 더 끌고 가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싶네요. 자, 아침에 추천드렸던 네이처셀도 강하게 3%대 튀어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것도 자, 위쪽으로 열려있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 쪽도 매기가 붙고 아리온 이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되네요. 자, 호텔신라도 역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네요. 자, 호텔신라도 자리대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에 싼 종목이다. 위로 저점을 잡고 강하게 지지라인 잡고 튀어 올라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전체적으로 흐름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올라갔던 게 피로감이 좀 누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밀리더라도 199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이렇게 대응하면 편한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매기 쪽 가벼운 종목 쪽으로 매기가 이렇게 붙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힘들지는 않은 장일 것 같아요. 오늘 좀 늘어지는 장이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도 오후장에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포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신성 솔라에너지도 추천드리고 며칠 쉬었죠. 자, 오늘 다시 양봉자리로 이렇게 쫙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이쪽도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설명드렸던 인지 디스플레이도 강하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강하게 10%까지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가볼메탈 쪽, 그 다음에 아까 추천드렸던 네이처셀, 신성 솔라에너지 이쪽으로도 매기가 붙네요. SK 하이닉스 쪽도 정확가의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점 잡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심있게 봐야 될 거는 토니모리, 화장품 관련주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자, 이 토니모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위에 고가놀이라고 있죠.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내일자리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장품 관련주도 관심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군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분으로 많이 붙어있다. 인프라웨어도 그렇네요. 인프라웨어도 측정을 맞춰서 볼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가불매짜리 오늘 세게 움직이고 디터업틱도 튀어 올라오고, 그 다음 대형주는 네이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산 관련주, 두산 엔진, 두산 인프라코어 이쪽으로 아침에 시가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의 LG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네요. 자, S51 역시 마찬가지로 유입이 되고, 고려아연, 자,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이쪽도 아침에 매기가 붙네요. 자,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2%대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시가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부진하더라도 네. 예, 개장 출발 분위기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업종별 흐름과 테마주의 움직임, 특징주까지 지켜봤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용구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김용구 멘토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십시오. 자, 지금 시각이 9시 15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출발 상황 봤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53% 내린 15,692.36으로 거래를 출발했고요. 외환시장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NH선물 박성우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한 것 같은데요. 분위기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2원 10전 상승한 1,149원에 개장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인하여 뉴욕 금융시장이 휴장한 상태였고, 그리고 또 밤사이 외환시장에 영향력을 줄 만한 경제지표 또한 부재했습니다. 따라서 달러원 환율 역시 큰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런던 MBF 시장에서 달러 1개월물은 전일 현물한 종가 대비 1원 15전가량 상승한 1148원 50전에 최종 호가된 상태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력이 잦아들면서 급등했던 달러 환율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점 인식 매수세 역시 추가 하락 시도는 제한된 모습입니다. 한편 브렉시트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도 약화된 상황이고,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 또한 그에 따른 유동성 효과에 따른 위험자산 강세 분위기 역시 달러와의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금일 서울 외환시장은 대체로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전일과 비슷한 1140원대 후반 부근에서 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금일 장중에는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위안화 움직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한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금리 인하 이후 당장의 추가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근 호주의 부진한 인플레이션과 브렉시트 영향력에 따라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이는 달러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일 달러원 등락 예상 범위는 1143원에서 1153원입니다. 예,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는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제 마진 회복 기대감에 정유주가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지역 원유 공식 판매가를 7월 대비 배럴당 90센트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정유 부문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내 3사 정유주를 비롯해서 어떤 종목 위주로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상장 게임주 22곳의 평균 등락률을 보니까 10%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게임주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이 되면서 증권시장이 안정된 것이 주요했었는데요. 이후에 게임주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게임주를 공략한다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면 좋을지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슈, 오늘 샘플러스의 차승록 멘토님께 여쭤볼 텐데요. 먼저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조금 늦었습니다. 침수 이런 게 많아서 제대로 빨리 왔는데 죄송하고요. 남은 시간 알차게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장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 증시가 엿새 만에 하락 반전이 됐고, 국내 증시 역시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었는데 코스피는 한 0.3% 정도, 코스닥은 0.08%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볼게요. 정제 마진 회복 기대감에 국내 정유 3사의 주가 상승세가 돋보인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정유주의 주가 상승 동력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문현주 멘토님. 차승록 멘토님, 죄송합니다. 네. 일단 우리 정유주는 저번에도 이슈 토크 시간에 이제 한번 다룬 주제 중에 한 종목인데요. 정유주는 90배럴에서 지금 40배럴까지 많이 크게 떨어진 뒤 이제 저점을 찍고 난 뒤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지속적으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유주, 그리고 정유주와 관련된 기타 관련 종목들까지도 이제 오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유 관련주죠. S-오일이라든지 GS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본다면, 일단 S-오일을 한번 본다면 정유주 중에서는 2014년도 한 10월 정도에서 37,000원 부근대를 찍고 꾸준하게 오른 뒤 요 근래 2016년도 4월 5월 달에서 거의 얼추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일단 정유주 바닥을 찍고 나서 오를 때 정유주 관련 종목들도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견고한 조정이 필요한데요. 정유주 같은 지금 GS-오일 같은 경우에는 98,200원이죠. 98,200원에서 단기 지지선인 이 구간대가 한 75,000원입니다.
75,000원 부근대까지 이제 밀어준 뒤 이 부근대를 보신다면 75,000원대를 지지를 한 일주일 정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지금 반등이 들어오냐면 2016년도죠. 요 부근대 단기 저점을 찍었던 가격이 75,000원이 지지선이고 대기 매수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대기 매수세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75,000원 부근대에서 이제 수급이 소폭 들어오고 있으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매수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렇다면 이 75,000원에서 단기 저항선이죠. 10만원 부근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1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제마진 회복 기대감에 정유주가 나란히 오르고 있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차승우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잠시 김영구 멘토님께서 오늘 추천주로 주셨던 종목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급등주로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김영구 멘토님 오늘 저희 방송에서 활약이 아주 돋보이시는데요. 네. 디지털 옵틱은 장중 5% 가까이 올랐었고 또 신성 솔라 에너지는 5% 지금 오릅니다. 이 종목 좀 봐주십시오. 네네. 예.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옵틱을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지금 팔지 마시고요. 밑에서 저점을 딱 잡고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외바닥으로 앞차기 차트라고 얘기하죠. 위로 빵 열려있어요. 9,000원 라인까지 바이앤 홀딩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쭉 끌고 가세요. 물량 뺏기면 안 되고, 신성 솔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 솔라 에너지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네요. 자, 오늘, 밑에 한 2, 3일 정도 살짝 2,200원 라인에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세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신성 솔라 에너지하고 디지털 옵틱은 아무리 흔들림이 있더라도 끌고 가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게요. 자, 신성 솔라 에너지 2,400원 이상 2,500원까지는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2,500원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옵틱은 9,000원까지 그냥 묻어놓는 주식이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포착이 돼서 기분이 좋네요. 자, 매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자, 2,500원 신성 솔라 에너지는 2,500원 라인 오면 매도 의견을 드리고, 디지털 옵틱은 좀 더 끌고 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스탠스가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잘 가지고 계시고 잘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추천주 리뷰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봉수자 기원합니다. 예,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개장톡 이슈를 이어갈게요. 정유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듯도 하고 또 종목 위주로는 SOE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유주가 이제 바닥을 잡고 점차 하반기 들어서는 실적을 더 많이 낼 수 있을지 문현진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정유주요. 네, 정유주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늦게 와서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운전해보신 분들 알겠죠? 저 목숨 걸고 이 자리 왔다.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해드리기 위해서 예. 굉장히 힘들게 왔던 만큼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그리고 SO일과 같은 정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름값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유주들이 좋은 게 아니냐, 그리고 기름값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정유주들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그렇게만 본다면은 주식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처음에 기름값이 고가를 찍었을 때 만약에 고가에서 조금 싸진다면 마진이 안 남던 정유주들은 조금 이득을 보게 되겠죠. 조금 더 기름이 싸지고 점점 우리가 마진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기름값이 고점에서 조금 싸지는 게 아니라 저점까지 미친 듯이 싸져버리면요, 모든 산업들이 망해버려요. 그러면 기름이 팔리지도 않고요, 기름 회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완전히 몰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름값이 최저점을 찍었는데 왜 정유주가 바닥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대한 대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유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닥이었던 정유주가 올라갈 때 정유 회사에 좋은 게 아니라 전 산업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기름 회사에도 조금 매출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정유주에 대해서는 중간쯤 되면 다시 한번 꺾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정유주 다시 한번 눈길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산업들이 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배든 차든 항공기든 계속 날아다니면서 기름을 많이 필요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름 지금은 조금 외면당했지만은 당분간은 조금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기름이 이제 지금 거의 50달러 선에 왔다 갔다 하면서 48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값이 60달러, 70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유주 다시 한번 더 외면당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진이 안 남거든요. 많이 팔리면서 매출은 올라가면서 눈길은 주었지만 마진이 점점 안 남기 때문에 점점 외면당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중간쯤일 때가 고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산업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유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정유주에만 눈길을 주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좋다. 이제 기름값이 뭐 50달러 조금 넘어가면서 60달러가 되면은 한풀 꺾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롯데케미칼만 보더라도 2011년 때 가장 고점을 찍고요. 그 이후로는 바닥권을 다시 한번 15만 원대에서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약 중간 정도 올라왔는데요. 기름값이 지금 거의 50달러, 60달러가 되면은 다시 한번 고점 자리를 찍고 다시 떨어지겠죠.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일 때는 기름값이 중간값, 저점일 때는 기름값이 고점이거나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점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유주는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이 수혜가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벌크선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왜 기름값이랑 벌크선이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기름을 뽑을 때 시추선을 뽑아야 되고요. 그 시추를 했을 때 바다에서 뽑기 때문에 그 기름을 운반하는 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이라든지 해운업종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 화정이 한번 조금 치고 나갔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차, 그리고 화학주, 그리고 정유주가 올라갔었습니다. 그 세 개는 항상 세트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산업 자체가 그렇게 묶여 있고요. 다 시너지가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개가 같이 올라가는데 저는 지금 시기가 차화정이 움직일 시기다. 그러면 앞으로 5년, 4년의 최고 주도주는 차화정이 다시 한번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유주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내고 또 다른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으로 해서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내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정제 마진 회복 기대감에 국내 정유 3사가 지금 바닥을 찍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투자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문현진 멘토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증권사 연결해서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메리츠정금증권의 정영훈 과장님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게임주가 이제는 방학이 시작되는 하반기부터가 성수기다라는 이슈는 지난번에도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지난주 코스닥 상장 게임주의 상승세가 돋보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게임주 주가 흐름 어떨지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우선 게임주 같은 경우 최근에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역시나 여름방학 시즌에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워낙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게임주들의 주가가 지금 거의 최신저가 부근에서 좀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펀더멘탈의 개선이라든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름방학 시즌에 맞춰서 당분간 중이란 기대감에 어느 정도 낙폭 과대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만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적인 좀 이슈로 위메이드라든지 넥슨지치 이런 좀 종목들의 좀 흐름이 좀 좋은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미래의 전설 2라든지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한 게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빌 리전즈 2가 이제 게임 개발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슨 GT도 지금 10년 만에 이제 재차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서든어택 2가 이제 바로 이제 내일 이제 신작 발표를 좀 앞두면서 역시 주가가 좀 기대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 이전에 상당히 좀 기대감의 주가가 좀 상승을 하겠다가 오히려 이제 신작이 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다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제는 좀 접근해야 될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주들의 상승을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정용훈 과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증권사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는 두 분의 스튜디오에 계신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를 바라보는 문현지 멘토님의 시선은 어떨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는 게임 상당히 좋아합니다. 게임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예, 중독될까봐 못 하겠어요. 저는 이미 중독 단계를 한번 겪어냈기 때문에. 어떤 게임 주로 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최근에는 많이 했었고요. 예. 이전에는 블리자드 게임이죠. 디아블로라든지,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상당히 많이 했었고, 한국 국산 게임으로는 넥슨, 그리고 서든어택도 한번 미쳐가지고, 프로게임 한번 돼보겠다 하고 난리쳤던 시절도 이 정도로 관심 있었습니다. 있으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관련된 주가를 사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예. 주식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게임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예. 돈보다는 게임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게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를 한 번도 접하진 않았습니다. 게임 종목, 게임은 좋아하지만 게임은 게임일 뿐 주식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별로 이렇게 게임주를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전부 다 차트상으로도 바닥권에서 점점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고점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전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을 모든 거의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주 3대 산맥이라고 하죠. 3대 산맥 3파전을 하고 있는 것이 넥슨과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슨 같은 경우에는 카트라이더라든지 좀 아기자기한 게임들로 해서 돈순이라고도 지금 별명이 붙을 만큼 조금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의 돈을 많이 이렇게 매출을 원으로 조금 쓰고 있고요. 그런 게임들을 굉장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하면서 조금 귀엽고 조금 재미있고 또 일회성 있는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약간 슈팅 게임이죠. FPS라고 합니다. 총싸움을 하거나 조금 일회성 게임과 함께 약간 스킨이라고 하죠. 옷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출을 올려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넥슨과 넷마블은 서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볼 수 있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아이온이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 모든 유명한 게임 그리고 RPG라고 하죠.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게임들을 모두 NC소프트에서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게임의 장점은요. FPS라든지 아케이드 게임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는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지기 때문에 게임이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거기는 잘하는 사람들끼리만의 매출이 형성이 되고요. NC소프트의 RPG라고 하죠. 사람 캐릭터를 키워가는 게임은 처음 하는 사람도 쉽게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껴 나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의 구조는 신규로 들어오는 가입자들도 매출이 충분히 조금 창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입장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게임에 돈을 좀 많이 쏟아부은 실정이고요. 저희 아버지도 같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 몇 천만 원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게 주가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조금 성인들이 오히려 주머니 사정이 더 넓고요. 더 크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술 한 번 안 먹지, 내가 뭘 안 하지 하면서 10만 원, 20만 원씩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 규모로만 본다면은 NC소프트가 가장 강력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보더라도요. NC소프트의 매출 구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대로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의 분석입니다.
지금 올해 매출 지금 분석이 1조 원이거든요. 올해 매출은 예상이 1조 원이다. 근데 넥슨은 그렇게 넥슨 거리면서도 매출이 600억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일회성과 아주 큰 조금 시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차이다. 그렇다면은 NC소프트가 거의 대장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뭐 충분히 모바일 시장에도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아이온이라든지 리니지,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모바일 시장에서도 FPS가 아닌 RPG로 넘어가면서 거기도 선점을 하게 된다면 NC소프트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한 번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24만 원대인데요. 지금은 38만 원을 고점으로 중간 정도에서 조금 머물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으로 틀었던 모습입니다. 저는 전고점 자리인 38만 원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진 회사다. 그리고 이제 테마가 모든 게 다 돌았기 때문에 이 회사 어느 정도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게임주, NC소프트가 올라가면은 넥슨이고 드래곤플라이고 네오위즈 게임이고 온갖 게임주들이 다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또 웹젠이 크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8%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 8% 뭐 단기간 급등이 아니라 장기간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게임주 조금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게임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가 오늘 장에서는 0.5%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요. 이 시점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문현진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게임주가 지금 종목별로 순환매를 돌면서 급등하는 종목도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 나오지만 그 중심에는 NC소프트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차스로 멘토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우리 문현진 멘토님도 말씀을 해줬지만 일단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임 관련 RPG 게임이 아무래도 뭐 직장인분들 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자금력이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NC소프트가 게임 대장주로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브렉시트 때문에 한 차례 떨어진 뒤 그리고 테마 역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란 경제 사절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신공항이라든지 총선, 정책주 그리고 요 근래에는 또 브렉시트 때문에 근관련주 이런 식으로 테마가 순환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나중에 집중을 받고 조명을 받고 있는 테마주가 이번 주 넥슨 GT 서든어택2 상장이 있습니다. 게임을 오픈하기 때문에 게임주가 이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베이스를 YD 온라인을 한번 본다면요. 게임 역사가 이제 언제부터 게임 테마주가 시세를 받기 시작을 했냐면 모바일 게임 중에서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2008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거의 뭐 3,000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뭐 8,000원 정도까지 그때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15%였기 때문에 크게 오른 였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재작년 때 한번 시세를 내고 또 작년에도 시세를 내듯이 게임 관련주도 재작년에 시세를 내고 종목이 많아지면서 그 중에서 옥석을 고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뭐 YD 온라인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나서 이미 전 목표가인 10,000원 정도를 돌파를 하고 이제 옆으로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고 게임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NC소프트 말고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가격 중에 우량주가 컴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종목은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NC소프트는 주요 주조를 보신다면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특징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다소 시간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요런 메이저 투자급이라 하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12만원, 13만원대 가격이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뭐 10만원대지만 5%, 7% 이상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컴투스 같은 종목은 이제 박스권 저점 뭐 10만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4만원 정도까지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요 근래에는 박스권 중간 가격인 12만 원을 지지를 하면서 상단부를 돌파를 한다면 이 종목은 정고점인 16만 원, 18만 원까지도 치고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YD 온라인 브렉시트 비트코인 쪽으로도 숨겨진 테마가 있습니다. 엮여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차트를 시세를 내고 옆으로 한두 달 정도 매집을 하고 빠르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드래곤플라이, 뭐 YD 온라인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게임 테마주 중에서 탄력적으로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의 게임주에 대한 시선이 두 분의 전문가가 모두 긍정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장 이슈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문현진 멘토, 차승욱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요즘 이 시간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추천주들이 대부분 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도 듣고 또 어떤 시장 뷰를 갖고 계신지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일단 지난 시간 추천주였던 바이온부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이제 증시가 브렉시트 이후에 급락했던 것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실적이 좋은 어닝 서프라이 종목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 본다면 상당하게, 오히려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그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추천드린 바이온이 추천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어제 오늘 지금 약간 소폭의 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모습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쉬어가는 대목이 있어야 되겠죠. 아직도 바이온 하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4월 19일 폴리비전에서 바이온으로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 상호 변경 이유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이오는 산업재 화장품, 바이오 의료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요즘 부쩍 이 종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이온이 최근 중국에 화장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중국 국가식품 의약감독관리총국에 위생허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초 지분 인수를 결정한 북경 원일 차식유한공사를 화장품 사업의 거점으로 삼아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이오는 최근 전환사채 82억 원을 27일 발행해서 성공하면서 대규모 자금 확보를 성공리에 마쳤고 신규 사업 진출에 탄력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금 조달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어서 굴지 화장품 기업 인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화장품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난 4월 7일 바이오는 스킨에이지라는 포괄적인 업무를 제휴를 하고 공동으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으며 스킨에이지는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대표적인 히트 상품을 여성분은 잘 아실 겁니다만은 립타투 등 대형 온라인몰을 비롯해서 올리브영, 그 다음에 아트박스 등 온라인 매장 등의 11곳 해외 기내 면세점에서도 이미 진출한 기업에서 이건 바이온의 화장품 중국 진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의미할 수 있는 새로운 M&A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또한 바이온의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업무 제휴로 바이온은 스킨에이지의 상표권 사용 권리를 갖게 되었고 바이온은 이를 토대로 국내는 물론 중국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바이온을 다시 재정의를 하자면 화장품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 그 다음에 현재 중국 국가식품 의약품 감독관리총국에 위생허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중국 정부의 승인이 임박해 있다는 것 하고요.
또한 바이온이 합법인 그 증권 취득 이후로 82억 전환사채 발행 성공했다는 것, 또 무엇보다도 그 대형 호재 발생이 다시 말해서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는 그 실적은 그 흑자 지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되고 있고 현재가는 약 2,100원대입니다. 그리고 대박 재료가 지금 대기 중인 종목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그 대바닥으로 손절가는 1,850원을 하고 목표가는 1차 전고점인 4,000원, 약 100% 정도 수익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6,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바이오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 추천지라기보다도 그 리뷰 종목 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추천주의 마음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지난번 추천드렸던 그 화신테크를 언급할까 합니다. 정부는 그 지난 그 1일 6.3 그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섭 그 환경부 차관이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 보급에 약 3조,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구축에 약 8천억 정도, 노후 정유차, 도기 폐차 지원에 약 2천억 등 약 5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 노후 정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인 전기차 등을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어서 이번 정부 발표는 마치 앞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화신테크를 위한 발표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를 참 설레게 하는 발표였습니다. 이번 그 친환경차 육성 및 지원 정책은 미세먼지 대책뿐 아니고 구글과 삼성이 스마트카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 먹거리로 등장하게 되어 전기차 관련주에 주목을 아주 많이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전용 배터리는 현재 삼성 SDI가 대표적일 것이고 제어장치나 IT 기기는 삼성전자나 현대모비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카나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차량이 가벼워야 됩니다. 차량 경량화, 사체 및 셰시 경량화 부품 업체인 화신테크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화신테크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전기차 경량화 자체와 셰시를 납품을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삼성에서도 전기차를 출시하는데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치가 있는 화신테크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그룹인 화신은 이번 달 테슬라의 브레이크 패드 등도 납품 협상을 중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어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단연 화신테크를 전기차 관련 테마 대장주로 지목하고 싶습니다. 화신테크는 현재 주가는 3,700원이나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며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전기차 테마 대장주로 상상 이상의 급등도 기대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현재 화신테크 같은 경우는 요즘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다만 시가총액이 약 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과해서 유통물량 또한 지금 현재 150만 주 정도의 제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상 이상의 급등도 기대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손절가는 3,100원으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인 8,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2차는 12,000원으로 하겠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매수에 임하시면 큰 수익 노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장 추천주 전기차 테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화신테크까지 들어봤습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300mm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출근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죠? 퇴근 시간에는 비가 좀 소강 상태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소강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인데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